갑자기 부고가 날아든 건 3년 전 여름의 일입니다. 어제 D가 사망했습니다. 장례 일정은. 업무 중 단톡으로 저는 저도 모르게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D 선배는 중학교 2년 선배로 그때부터도 밝고 소탈한, 어쨌든 건강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형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와는 특별히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서로 고향에서 같이 취직한 적도 있어서 여러모로 제 신경을 써줬던 사람입니다. 사망 3일 전에도 우체국에서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 그때도 일에 대한 거나 앞으로의 꿈,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설마 죽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철야 불공날, 저는 아무래도 선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선배와 친했던 K 선배에게 과감히 물었습니다. 저, D 선배는 어째서 돌아가신 겁니까? 극단적 선택이라더라. 그 선배가 극단적 선택? D 선배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3일 전에 만났을 때도 건강해 보였는데? 제가 무심코 입에 올린 말에 K 선배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너 3일 전에 봤다고? 죽기 3일 전에? 네, 우연히. 어디서? 그 자식 무슨 말 하지 않았어? 아니요, 우체국에서 봤는데 이렇다 할 말은 일에 대한 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어머니? 그때 K 선배가 작은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그건 죽은 D 선배의 사촌인 이 씨였습니다. 얘가 3일 전에 만나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뭐? 어디까지 들었어? 두 사람의 모습이 확실히 이상합니다. 저, 최근에 어머니가 항상 밤에 오셔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든가 그런. 그러고 보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뭔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오시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어머니는 뭐하러 오시는 거지? 하는. 있잖아, 뒤에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네? 최근 밤에 오신다고 했어? 네. 그럼 여태 오고 계셨던 거구나. 사촌인 이 씨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친척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 녀석 어머니는 걔가 9살 무렵에 이미 돌아가셨다는데, 분명 병으로 그렇게 되셔서 아버지가 홀로 키우셨는데 아버지마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디로 가버려서, 그래서 친척한테 맡겨졌어. 그러니까 아까 사촌인 이와는 형제지간처럼 사이가 좋은 거야. 그랬군요. 하지만 밤에 오신다니? 그 녀석 영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엄마 홀령이 보인다고 했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래서 왕따도 당했고 집에서도 계속해서 있지도 않을 엄마와 대화를 했다고. 저는 그때 무섭다기보다는 슬픈 느낌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잊지도 않은 엄마의 환영을 받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엄마의 홀령이 아들을 걱정해서 곁을 떠나지 못한 것인가? 하지만 그렇다면 밤에 오신다는 건 뭘까요? 분명 이상하긴 하지. 항상 보는데 밤에 온다는 표현이 이상해. 그리고 최근이라고 했지? 대체 뭔 소릴까? 친구인 K 선배는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철회가 끝났고 다음날 연결식도 차질없이 끝났습니다. 연결식 후 저는 사촌 이 씨에게 친족 대기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D 선배의 친족분들이 몇 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일에 말려들게 해서. 그 중에서도 연세가 제일 많은 여성분이 저에게 깊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그냥 얘기만 들었을 뿐. 친족들은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누가 말을 꺼낼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윽고 입을 연 것은 60대 정도의 품이 있는 남자분이었습니다. D의 외삼촌입니다. D는 우리가 맡아서 키웠어요. 그의 엄마는 제 여동생입니다. 예전부터 병이 약해서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아이가 생겼으니 금지옥엽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할까. 자기 목숨 같은 건 필요도 없다 싶을 느낌이라서요. D 선배의 삼촌이라는 그분은 괴로운 듯 억울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요, 무리한 거겠지요. 거의 홀로 키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겠다는 느낌으로요.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죠. 그래서 아버지 되는 사람도 바로 우리한테 애를 맡기고 어디로 사라져서. 그때부터였습니다. D가 엄마가 있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말렸어요. 소름 끼치니까. 하지만 점점 가여워져서 사랑했던 엄마와 환각에서라도 귀신의 모습으로라도 좋으니까 함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별게 아니라고 봤던 거죠. 우리도. 그때부터 갑자기 친족들의 얼굴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연세 많던 여성은 합장을 하고 뭔가를 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들과. 낮에는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밤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마침내 삼촌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어쩌겠습니까만. D가 약혼을 했을 때 아무래도 며느리한테 아들을 빼앗기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분명. D 선배가 약혼했다는 건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을 물었습니다. 저 밤에 오신다는 게 뭐였을까요? 어머니는 계속 곁에 계셨던 게 아닌 겁니까? 삼촌은 후욱하고 한숨을 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온다는 건 밤에 온다는 게 아니고 밤에 미친다인 것 같습니다. 밤에 온다는 요루 쿠루이고 밤에 미친다는 요루 쿠루인 것입니다. 그 애가 고등학교 때 여자가 생겨서 말입니다. 매일 그녀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서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쁜 시기였던 거죠. 그 시기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집 2층에서 떨어져서. 집 2층에서요? 네. 눈치채고 보니 베란다로 기어 올라와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땐 이미 늦었다고. 엄마가 미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뭔가 대처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도 제 증언? 선배가 죽기 전에 들었던 말로 인해 약혼자를 향한 질투에 미친 어머니의 소행이라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 저는 증인으로 이곳에 불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증언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약혼자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친족 중에 약혼자 같은 사람을 찾아봤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 약혼자라는 분은 오늘은 안 계신 건가요? 그 말에 그 자리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색한 듯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약혼자라는 사람은요,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한테도 부탁했지만요. 아마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인다면 D와 함께 저승길을 갈 테니까요. 엄마로선 그런 일은 용서할 수 없겠지요. 분명 죽지도 못할 곳에 있을 겁니다.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연세 많은 여성의 연불 소리만이 조용하게 울리며 방안을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친구 A가 10년 정도 전에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이다. 당시 A는 대학 진학으로 현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친구도 남친도 생겨서 매일 즐겁게, 그리고 알바에 동아리에 바쁘게 지냈지만 그녀는 왠지 쉬는 날이 될 때마다 부지런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A의 고향은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서 왜 그렇게 자주 돌아가는 거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A의 할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셔 그 병문안을 가고 있다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수년 전에 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점점 먹을 힘도 없어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는 말. A는 어렸을 때 부모님 일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맡겨지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커서도 할아버지의 소중한 아이였다. 그런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A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동안은 많이 만나두고 싶다고 생각해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듣고 A는 좋은 아이구나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A가 이자카야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엄마에게서였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용태가 급변해서 지금 일요일이 꼽이란다. 라고 했다. 오래전부터 각오를 하고 있던 일이지만 막상 그때가 오자 A는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엄마에게 지금 갈게. 라고 전하고 서둘러 준비해 들어갔다. 다행히도 다음날은 쉬는 날이었다. A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기고 집을 뛰어나왔다. 심해였기 때문에 공공교통기관은 이미 멈춰 있는 상태. A는 대학생이었지만 자기 차가 있어서 서둘러 차에 올라 고향으로 가기로 했다. 고향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시간 정도 걸린다. A는 집중해서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렸다. 인터체인지를 내려가서 A는 생각했다. 시내를 지나는 쪽이 새로 생긴 넓고 깨끗한 길이지만 산속의 구도로를 넘어가는 쪽이 병원까지는 지름길이다. 지금은 일각을 다투는 때니 A는 구도로를 이용하기로 했다. 구도로를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지난 적은 없었지만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부모님의 차로 몇 번이나 지난 적이 있는 길이다. 내비게이션도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A는 생각했다. 구도로로 접어들었을 무렵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캄캄한 산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온다면 아슬아슬하게 스칠 정도로 좁다. 한동안 달리고 있었더니 한 대의 차가 앞에서 달리고 있는 걸 깨달았다. A는 속도를 늦췄지만 그런데도 순식간에 그 차 뒤에 바짝 붙게 돼버렸다. A는 이런 한밤중에도 움직이는 차는 있구나 라고 생각해 그 차량의 뒤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A는 바로 묘한 것을 깨달았다. 앞을 달리는 차의 속도가 이상하게 늦다. 밤의 산길이라고 하기에는 기묘할 정도로 느릿느릿 달리고 있다. 그 속도는 이미 서행 수준이었다고 한다. A는 조금이라도 빨리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솔직히 조금씩 화가 나고 있었다. 하지만 추월하려고 해도 도로는 어둡고 좁은 데다 한 차선밖에 없다.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답답해도 이 차 뒤를 따라갈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는 동안 길이 큰 커브길에 접어들었다. 무심코 앞으로 보고 있던 A는 갑자기 눈에 들어온 광경에 깜짝 놀랐다. 2대
석 대. 아니, 더 많은 차들이 슬슬슬슬 A의 앞을 정체되는 것처럼 늘어서서 가고 있는 것이다. 몇 대라면 몰라도 이런 한밤중의 구도로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수의 차들이었다고 한다. 그게 모두 천천히 슬슬슬 서행하는 것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너무도 이상한 광경에 A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해도 유턴할 만한 정도의 도로폭은 아니었고 후진으로 운전해서 갈 자신은 더욱이 없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 돌아간다면 할아버지 임종에 맞추지 못할지도 모른다. A는 분명 이 근처에서 뭔가 이벤트라도 있어서 거기서 돌아가는 차들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타이르면서 그 기묘한 행렬의 제일 끝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한다. A가 정체된 차들의 뒤를 따라 달린 이유는 하나 더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구도로도 2차선으로 늘어나는 곳이 있었던 것이다. 그곳을 단숨에 나아가 이 이상한 행렬을 얼른 추월해버리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A는 느릿느릿 가는 정체를 필사적으로 참으며 진땀을 흘리면서 슬슬 캄캄한 길을 계속 운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차선이 늘어나는 곳에 도달했다. 안심된 A는 단숨에 엑셀을 밟아 그 이상한 행렬 옆을 추월해서 지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몇 대의 차를 지나갔을 때 A는 더욱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쭉 늘어서 있는 차들, 그 캄캄한 차 안 하나하나에 생기가 없는 창백한 운전자들의 얼굴이 멍하니 떠 있었던 것이다. A는 비명을 질렀다. 추월하고 있는 차들 모두에 무표정하게 어둠을 응시하고 있는 창백한 얼굴들만이 보였다. 이 세상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A는 도저히 옆 차선을 볼 자신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엄청난 속도로 차를 몰았다. 정체의 행렬은 좀처럼 끊이질 않는다. 아무리 추월해도 또 추월해도 앞쪽 어둠 속에서 차가 나타난다. A는 거의 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윽고 정체 차량 제일 앞쪽 차가 보였다. 겨우 끝나는구나 한 A는 안심하고 그 선두 차량을 쳐다봤다고 한다. 그 차 안에 있던 건 A의 할아버지였다. 한순간밖에 보이지 않아서 얼굴은 판별할 수도 없는데 왠지 A는 그 얼굴을 본 순간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충격에 겨워 백미러를 보자 할아버지의 생기 없는 무표정이 어둠 속으로 스윽 하고 멀어지고 있다. A는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정신없이 운전했다. 겨우 산길을 빠져나와 수십 분 만에 이윽고 병원에 도착하니 먼저 와있던 가족들이 울면서 A를 맞아주었다. 한 발 늦어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 A는 어쩌면 그 정체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데리러 온 장례 행렬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A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나타나셨던 것일까? 아니면 그 행렬 뒤를 계속 따라갔다면 A는 그대로 죽은 자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갔을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밤길을 운전하면 A의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